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4일 저희 토플 중급 라이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 토플 처음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독립형이 이제 오늘 바로 들어갈 텐데 독립형에 들어가기 앞서서 토플의 전체적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라이팅을 이제 두 개로 볼 텐데 노트 테이킹은 이제 해주시되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은 부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부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구매를 해주세요. 자, 보실게요. 첫 번째, 자, 토플 라이팅 유형이고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통합형부터 있습니다. 자, 통합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everyone, 잘 봐주세요. 첫 번째, 독해입니다. 독해 능력이 처음부터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독해를 어느 정도 기본기를 마련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취입니다. 그래서 listening comprehension. 저희 토플 섹션 중에 청취가 있죠. 그래서 청취 능력과 통합형 점수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장문이 되겠죠. 장문을 통해서 전체 언어 능력을 평가를 하는 구조입니다. 자, 통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후반부에서 바로 진행을 하실 텐데요. 몇 가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읽기와 듣기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와 듣기의 compare and contrast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항상 듣기 관점에서 읽기 내용을 반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듣기 강의자의 주장을 서술하는 그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독립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희가 이번 달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이 독립형인데, 독립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Independent task. everyone, independent task. 여러분들의 독립적인 의견과 사고, 그리고 논리를 글로 펼쳐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형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통합형은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취합된 정보를 요약을 하는 그런 구조라면, 독립형은 여러분들께서 말 그대로 스피킹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립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요거 두 번째 봐주세요. 주어진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처음에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혹은 반대를 한다. 하나를 기본적으로 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 하나를 택하셨다면 디테일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바로 템플릿 들어가면서 근거 제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빅픽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자, 바로 통합형으로 유형별 접근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독립형을 저희가 먼저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무조건 통합형부터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형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중급 두 달 이제 코스긴 하지만 한 달만 하고 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통합형이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통합형 같은 경우에 총 25분이에요. 총 25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고요. 리딩 같은 경우에는 3분이고요. 그리고 리스닝은 2분입니다. 이 2분 동안, 자, 여기 봐주세요. 리스닝 2분 동안 노트 테이킹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점수에 결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문 실력이랑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리스닝 스킬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닝 노트가 없다면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쓰시면 안 됩니다.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취합된 정보를 조리 있게 잘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리스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리스닝과 리딩의 정보를 종합을 해서
자, 요약문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옆에다 적어 주실까요? 요약문입니다. summary 작성이에요. 전체 글이 아니라 요약문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죄다 빼주셔야 됩니다. 이게 통합형 고득점의 핵심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닝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이지만 글로 옮겨 적어 주실 때는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됩니다. 정확도와 간결함입니다. 통합형의 결정적인 점수,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합형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총 2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봤을 때 200자 내외로 혹은 220자 이내로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형의 핵심은 글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수를 오히려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독립형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합형은 최대한 간결하게 그냥 글이 아니라 summary 작성입니다. summary 작성이에요. 자, 이제 독립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everyone, 라이브 클래스 분들도 봐주세요.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주제에 대한 본인의 포지션, 스탠스를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겠죠. 자, 제시는 미리 적어두실까요? 제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3개, 4개도 아니고 딱 2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두 가지의 논고를 문단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자, 글자 수에다가 이제 하이라이트 쳐주실까요? 독립형 글자 수는 암묵적으로 글자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암묵적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미니멈 글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첨삭과제와 트라이얼 테스트를 여러분들 그레이딩을 해드릴 때 글자 수에 제가 민감하게, 센서티브하게 그레이딩 해드릴 겁니다. 글자 수는 정말 미니멈 300자 이상 써주셔야 돼요. 하지만 300자만 쓰시면은 점수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잘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은 자, 영어로 기억해 주세요. The longer the better. 이거만 기억해 주세요. 길면 길수록 점수에 더 결정적입니다. 물론 주제에 알맞은 답변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언제든 기억해 주세요. 같은 내용의 글이라면 글자 수는 조금이라도 더 길수록 점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제 중급, 기본 클래스가 아니라 중급 클래스이기 때문에 글자 수, 바운더리를 조금 높이셔야 돼요. 스탠더드를. 300자가 아니라 350에서 400자입니다. 지금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350자 이상은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필히 작성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50자가 어느 정도 되셨다라면 그 다음 타겟으로 400자로 조금 더 늘리셔야 돼요. 그 이상은 지금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400자 정도만 글자 수를 평균적으로 맞춰주신다면 점수를 이제 저희가 30점 만점에 중급이나 정규 이상 점수가 나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00자 내외 단어, 280자에서 320자 정도 단어가 나온다면 높은 점수는 나오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거 암묵적으로 알아두세요. 글자 수가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주제에 대한 답변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립형은 30분 동안 전체 글자 수 350자로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바로 그레이딩 크라이테리아로 들어갈게요. 자, 통합형 25분과 독립형 30분. 그래서 총 55분, 1시간이 안 되는 총 55분 동안 글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점수 체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하세요. 통합형과 독립형은 5대5의 비중이에요. 통합형이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형과 독립형을 반으로 평균 내서 나온 점수가 여러분 점수 30점 만점에 21점, 24점 이런 식으로 라이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형과 독립형 둘 다 봐주셔야 되고요. 자, 통합형 제가 바로 이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잘 봐주세요. 첫 번째, everyone 따라해 볼게요. development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development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읽어주세요. organization. 네, organization은 문단별, 네, 문장이 어떤 식으로 순서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sequence, order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와 네, 문단별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이제 큰 그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네, 그런 요소고요. 세 번째도 봐주실까요? 한번 옆에다 적어주세요. grammar and expression 그리고 플러스 paraphrasing입니다. 통합형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점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정확도와 간결성 그리고 네, reading이나 listening 정보의 paraphrasing입니다. paraphrasing까지 해주셔야 마지막에 점수가 마무리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표현 안에 이제 저희가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paraphrasing 연습은 지금부터 해주세요. 독립형에도 유용하게 작용되게 됩니다. 네, paraphrasing은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네, 1문단에서 쓰신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시는 것보다 다른 단어로 계속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vocabulary. 이것도 일종의 paraphrasing이 되겠죠.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글에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확실하게 본인 것으로 네, 승화될 때까지 여러 번 네, 문장 형태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accuracy. 정확도입니다. 정확도가 가장 중요해요. 통합형은 정확도가 생명이에요. 정확도 전제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글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200자 이상의 글을 네, 물리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점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ccuracy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통합형의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accuracy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독립형으로 들어갈게요. 자,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딩 크라이테리아가 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좀 크게 다릅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 주세요. delivery. 자, 따라해 볼까요, everyone? delivery. 네, 전달력입니다. 의견을 전달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네, 애매한 표현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양쪽을 이제 부분적으로 다 터치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한쪽의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네, 보통 서론에 나오겠죠? 서론에서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해당 주제, 해당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반대되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기 때문이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꼭 별표 쳐주실까요? clarity. 네, clear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네, 확실하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의도나 인텐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클리어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글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문법이나 표현적인 측면 신경 쓰셔서 네, 확실히 전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갈게요. 자, 세 번째는 consistency,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자, 일관성은 생각보다 초반에 연습하시게 되면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 꼭 일관성 있게 작성 연습해 주세요. 일관성은 여러분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의견을 고수해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뭐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포지션을 유지를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해보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글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consistency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볼게요. 요거는 묶어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까 제가 통합형에서 paraphrasing 말씀드렸죠. 중요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paraphrasing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 자체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대부분의 학생분께서 한국에서 이제 문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강조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은 조금 더 네, 시프트를 옮겨서 표현으로 옮겨 주셔야 돼요.
그래머 자체는 크게 결정적이지가 않아요. 다만 다양한 표현을 쓰신다면, 시도를 하신다면 그 자체로 네, 글의 완성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제를 틀린다거나 인칭을 뭐 1인칭에서 2인칭 잠깐 틀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정말 네, 미세하고 마이너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에 결정적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표현하는 하지 표현 방법에 있어서 문법이 미세하게 틀렸다라고 해서 감점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네, 강단 있게 이렇게 paraphrasing 그리고 단어 연습해 주세요. 이 두 개 묶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캐뷸러리 관련해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트랙 초록색 복화로 보통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웹스터 사전 여러 가지 이제 매체로 단어 공부를 하실 텐데 단어를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에서 2개월 남짓 네, 이렇게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연습하시려면 우선적으로 동사랑 형용사를 위주로 받으셔야 돼요. 특히 형용사 위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문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네, 작용할 수가 있어요. 형용사를 많이 아실수록 네, 우리가 특정 주제, 여러 주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네, 본인의 의견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네, 물론 네, 전체적으로 하시면 좋겠죠. 골고루 동사하고 형용사가 네, 그래도 작문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네, 단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주제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네, 스타팅 포인트가 백지 상태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제 고득점 핵심 전략으로 들어갈게요. 자, 고득점 핵심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중급 클래스이기 때문에 목표 점수는 제가 각 다르시겠지만 저는 목표 점수를 80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섹션 합쳐서 80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봤을 때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20점 이상이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런데 20점을 딱 떨어져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LC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라이팅은 좀 더 떨어지게 나올 수도 있고요. 스피킹은 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섹션도 중요하지만 라이팅에 있어서는 적어도 20점 이상을 목표로 해주셔야 됩니다. 20에서 23점 이상 그 바운더리 사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급 클래스 2개월 수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극적으로 시험에서 목표로 할 수 있는 점수 혹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점수는 20에서 23점입니다. 정말 잘하시게 된다면 24점에서 5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2개월 동안 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2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고득점 핵심 전략 관련해서 바로 차례차례 하나 들어갈게요. 자, 하나씩 봐주실까요? 첫 번째.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템플릿 다들 가지고 계시죠? 템플릿 제가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 있는 주요 표현과 어휘를 반복적으로 첫 주에는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템플릿 다들 네, 업로드 네, 제가 해드렸죠. 네,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템플릿에 있는 구조를 통해서 독립형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지 그 순서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템플릿 하실 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필수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처음에 눈으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네, 집에서 소리 내어서 읽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이핑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템플릿 바로 네, 오늘 해설 들어갈게요.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플릿입니다. 자, 서론이고요. 자, 서론에 있는 이 세 가지의 파트에 대해서 네, 오늘 없으신 분은 괜찮아요. 제가 다시 올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핸드아웃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첫날이기 때문에 미리 어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예습을 어느 정도 해오셨거나 아니면 오늘 바로 등록하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노트 테이킹만 네, 부탁드릴게요. 자, 서론 첫 번째 문장 바로 들어갈게요. 서론을 기본적으로 쓰실 때는 본인의 주장을 먼저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의 주장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빨간색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히 암기해 주시고
네, 타이핑까지 해주셔야 되는 네, 그런 구조고요. 자, 한번 준비되셨죠? 따라해 볼까요? 한 3초, 제가 한 3초 정도 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부분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워딩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읽어보죠. Some people argue that. 네, 반대편 주장입니다. Some people argue that. 네, 어떤 사람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반대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타당하다라고 생각한다가 되겠죠. 네, 기본적인 논리가 되겠죠. 반대편 주장으로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나의 주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실제로 제가 그 해설 차원에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놨지만 실제로 쓰실 때는 문장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서론이기 때문에 이 세 문장을 다 한 문단에 엮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띄어서 연습하시지만 실제로 작성하실 때는 한 박스 안에 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장 읽어보죠. However, 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I believe that. 네, 나의 주장입니다. 이제 나의 주장 본격적으로 펼쳐주셔야 돼요. 자, 간혹 가다가 여기 I believe that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틀리진 않습니다. 자, 잘 봐주세요. disagree가 되겠죠. 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네, 그런 플랜 B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네,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연하게도 위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신다. 그러면 워딩을 동사를 disagree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럼 매우 깔끔하게 되겠죠. 그래서 however, I disagree with the above argument, with the above statement for two following reasons가 되겠죠. 근데 이제 agree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however, I believe that for students participating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s two benefits, 혹은 is beneficial 이 되겠죠. 그래서 과외 활동, 네, 수업 외적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무 교육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되겠죠. 네, 본인의 주장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자, 보통 서론을 쓰실 때는 이렇게 한 문장에서 두 문장만 쓰시는 것이 익숙하실 거예요.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독립형에서는 제가 아까 글자 수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글자 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부터 세 번째 문장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필수는 아닙니다. 서론은 이렇게 두 문장만 쓰신 다음에 본론에서 정말 다 길게 부연 설명을 해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서론에서는 먼저 두 가지의 이유가 무엇인지 네, 프리뷰를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실 때도 중간중간에 네, 재점검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One reason is that.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자, 예를 들어 샘플을 한번 바꿔보죠. 주제를. 전기차의 장점이 되겠죠. 전기자동차의 장점. 두 가지 이유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친환경적이다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One reason is that electric cars are more eco-friendly가 되겠죠. eco-friendly. 그래서 좀 더 environmentally friendly하다가 되겠죠. 친환경적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실 때는 그냥 접속사로 끊어주시거나 앞에 문장이 너무 길다. 그럼 인위적으로 안 이어주셔도 돼요. 그냥 끊어주신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뭐 another reason 혹은 second reason is tha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따라해보죠. Another reason is that 네, electric cars are more economical 혹은 more cost effective가 되겠죠. 비용 효과적이다가 되겠죠. 혹은 더 경제적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샘플로 보여드린 게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부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에 겹치지 않는 상이한 이유를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비용적인 장점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확실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기에는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제가 제일 강조드릴 부분이 이 이유를 구상하시는 그 작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브레인스토밍.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겹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막상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이유에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있는지 판단이 객관적으로 안 되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실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전반을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전반 분들도 이 두 가지 이유 겹치게 쓰시는 분들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핵심은 이제 최종 목표는 독립형을 작성을 하실 때 글 작성 단계에 들어가시기 전에 두 가지 이유를 확실하게 separate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해주신다면 오프토픽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시면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실수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글도 잘 쓰시고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이제 활용을 해주시고 400자 이상 쓰시는데 결정적으로 점수가 안 나온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꼬인 거예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애매하게 겹치는 겁니다. 완전히 겹치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하게 겹치게 된다면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토플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에 있어서 특히 독립형은 매우 스트릭트하게 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이유가 조금이라도 겹치거나 설령 다른 이유라고 하더라도 예시나 부연 설명에서 내용이 겹치게 되면 바로 오프토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전에 보셨던 통합형 섹션의 높은 점수를 다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점수는 20점 이상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오프토픽은 정말 위험해요. 오프토픽 뜨시게 된다면 보통 17점에서 19점, 20점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글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잘 쓴 것 같은데 왜 19점이 나왔지라고 의아해하시잖아요. 그거는 10중 8구 오프토픽이 뜬 겁니다. 독립형이 문제였던 거예요. 네. 완전히 뭐 낮은 점수 같은 경우에 애초에 뭐 글을 잘 못 썼다라고 이제 이해해 보지만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다? 여기서 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주차까지 브레인스토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 해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확실하게 범위가 달라야 돼요. 범위 자체를 다르게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장점, 사회적인, 우리가 좀 넓게 보는 죄송합니다. 매크로 관점에서의 거시적인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미시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작성 팁 관련해서 간단히 코멘트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도록 글자 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글자 수 처음 서론부터 너무 자세히 쓰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론에서 에너지를 아껴 주신 다음에 여기까지는 짧게 세 문장에서 정말 맥스 4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하이라이트 한번 쳐주실까요? 2, 3분 이내에 작성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독립형 같은 경우에 총 30분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30분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반부터 서론 따로 타이밍 하신 다음에 작성 연습해 주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쪽 단계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사실 타이핑 빠르신 분들은 1분이면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한 3분 정도로 타겟팅을 해주시면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을 건너뛰고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서론 다음에 본론을 쓰시는 경우가 많고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매우 타이트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의 이제 시험 결과와 그리고 예전 수강생들 혹은 조교들의 테스트를 봤을 때 결론을 먼저 쓰시는 것이 사실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요드리진 않을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서론 다음에 바로 결론으로 건너뛰신 다음에 결론을 먼저 작성해 주세요. 자,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rationale,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결론 구조를 잘 보시면 잘 봐주세요. to conclude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서론 내용의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내용이 똑같아요. 자, 결론을 잘 보시면은 서론에서 쓰셨던 본인의 의견,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앞에 워딩 부분만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한번 결론도 빨간 부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라이브 클래스 분들도 아침이지만 좀 힘을 내서
저희 라이블리하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To conclude. 네, 누가 봐도 결론이죠. 여기는. 그렇죠.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채점자에게 확신하게 각인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o conclude가 되겠죠. 자, 그럼 to conclude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 설명드릴게요. 서론 위로 가보시면 마지막 문장 있으셨죠? 네, cost effective and eco-friendly. 그 문장을 여기다가 간단히 적어주셔야 돼요. 그대로 적어주실 필요도 없고요. 좀 더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to conclude, electric cars are more eco-friendly and economical.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반복 작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론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결론을 안 쓰시고 넘어가게 되면 점수가 그 부분에서 감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이제 글의 마지막 문장이죠. 글의 마지막 문장은 템플릿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의견을 한번 쓰고 있습니다. 자, 표현 한번 읽어보시고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나의 주장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Given the above reasons, 네, 위의 두 가지 이유와 논거, 그리고 이제 주장, 그런 디테일들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메인 아이디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서론의 두 번째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서론에서 첫 문장을 제외한 이 두 가지가 다시 한번 밑에서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순서만 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한번 작성해 보시고 나머지 시간에 본론에 모든 것을 투자해 주시는 게 점수에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도 관리하고요. 자, 본론 구조 한번 보죠. 자, 이제 점수의 결정적인 부분이죠. 아웃라인이나 우리가 이제 서론 결론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그 디테일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봐주세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To begin with. first reason이에요. first reason, firstly가 되겠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 문단 바꾸셔서 다시 한번 시작해 주세요. 그래서 R1 문단으로 저희가 앞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R1은 reason 1이죠. first reason. 혹은 evidence 1이 되겠죠. 근거나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거에 관련된 문단이에요. 그래서 R1 문단이라고 제가 이제 지칭한 이유는 R1에 대한 예를 들어 eco-friendly 에 대한 주장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또 다른 주제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오프 토픽이 뜨게 돼요. 그래서 문단이 만약에 예시를 여기서 비용 효과적이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나왔다면 이 예시 부분에서 비용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셔야 돼요. 꼭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선택한 의견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대표적인 장점. 장점입니다. 장점 혹은 특징입니다. 장점을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특징을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장점을 적어주시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살아있을 수 있겠죠. 확실히 B보다 A를 선택하게 되면 A만의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게 대표적인 장점이 되겠죠. 전기차만의 대표적인 장점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외적으로 대외 활동을 한다면 첫 번째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혹은 소셜 스킬을 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뭔가 프랙티컬한 베네핏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읽어보죠. This is because. 여기서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유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진술, general statement입니다. 일반적인 진술을 작성해 주시는데 일반적인 진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팩트가 되겠죠. 자, 그럼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어플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대학교에 먼저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것이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디폴트 의견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찬성을 했습니다. 대학 학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암묵적인 전제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럼 대학 학위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학 학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혹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지원자의 능력과는 별개로 4년제나 혹은 2년제 학위를 필수 전제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가 되겠죠. 즉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대학 학위가 없다면 애초에 취업하기가 힘든 사회적인 구조이다. 팩트가 되겠죠.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네. 아니면 아까 저희가 했었던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outside of the classroom, extracurricular activity를 통해서 리더십이나 소셜 스킬 혹은 sacrifice, teamwork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 연마할 수 있다가 되겠죠. 일반적인 진술이 되겠죠. 일반적인 진술은 말 그대로 일반적이기 때문에 100% 극단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 진술을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잘 제시를 해주셔야 글이 이제 확실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가 점수에 더 결정적이에요. 여기까지도 일종의 예시라고 보면 되겠지만 부족합니다. 글자 수를 이제 우리가 확실히 350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유 문장은 딱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일반적 진술은 두 문장 혹은 많게는 네 문장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적어도 한두 문장은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파트는 제가 개인 사례라고 이제 그 명명을 했어요. 개인 사례. 자, 특정 예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적어도 5문장은 쓰셔야 됩니다. 정말 미니멈 4문장은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글의 길이가 더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사례 한번 볼까요? 자, 빨간색 부분, 네,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뭐 표현은 다 동일하고요. 자, 해보죠. For example, 네, for instance, 네, 그리고 this can be evidenced by my case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워딩을 이걸로 외워주세요. 네, this can be 혹은 this is가 되겠죠. 네, either way, it's fine. 그래서 this is evidenced by my case 혹은 my personal experience가 되겠죠. 그래서 for example, when I was in high school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글자 수를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포멀하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this is evidenced by my prior experience, my past experience가 되겠죠. 그리고 when I was in high school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사례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예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적어주세요. 자, 이제 제가 실제 수업을 이제 2일차부터 들어가게 되면 많이 질문하세요. 선생님, 개인적인 사례는 사실 여부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아닙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가상으로 하이퍼테리컬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팩트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이 주장의 신빙성, 그 예시의 타당성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았고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상상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채점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사례를 볼 때, 이 개인 사례가 그게 여러분들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뭐 sister, sibling, 네, 아니면 뭐 parents, 제3자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례는 꼭 여러분들의 1인칭 시점의 사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사례와 그리고 타인의 사례, 주변 인물의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celebrity가 되겠습니다. politicians나 entertainers 혹은 athletes가 되겠죠. 그래서 뭐 김연아, 뭐 BTS 다 개인적인 사례에 들어가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특정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과관계. 네, 인과관계는 여러분 영어로 causation이라고 하죠.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이게 가장 논리의 핵심입니다. 글을 쓰실 때 꼭 하나만 기억해 주신다면 causation이 확실해야 돼요. A가 있기 때문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가 되겠죠. 그거를 여기서도 좀 더 풀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사실 글이 그냥 단순 나열식으로 되게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임팩트하게 쓰시려면 인과관계나 아니면은 전과 후, before and after를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학생 입장에서 공부만 했을 때와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했을 때 라이프 스타일, 생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예시의 메커니즘입니다. causation과 before and after 비교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사례는 딱히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사례는 창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되도록이면 셀레브리티나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사례, 말 그대로 1인칭 시점의 사례를 쓰는 것이 좀 더 수월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 인물을 언급하게 되면은 뭔가 팩트 쪽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사례는 네, 만들어 주시는 걸로 네,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중급 초반부터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쓰셔야만 글자 수도 그렇고 마지막에 문단에서 깔끔한 마무리가 제시가 됩니다. 교재에 이제 모범답안 보시면 이거 자체가 안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안 쓰셔도 글자 수가 한 100자에서 120자 정도 확보가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설명만 드릴게요. 예시 내용에 밖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시 내용을 그냥 끌어안고 있으신 게 아니라 그거에서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고 밖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셔서 이 예시는 이 본인의 의견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에 매우 좋은 예시다라고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이거를 이제 implication이라고 하죠. implication. 마지막에 다시 한번 implication을 적어주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도 좀 더 글자 수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이유와 일반적 진술, 개인적인 experience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분량은 더 길어집니다. 한 문장, 두 문장, 한 네 문장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본론. 본론 하나가 보통 더 필요하시다라고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토플 응시자분들은 똑같이 다 난제라고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생각이 안 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네이티브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나 정말 본인의 생소한 주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보통 부족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아웃라인을 작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과제로 드릴 거예요. 자, 이 문단으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봐주실까요? 네, 읽어보죠. On top of that. 네, 설명드릴게요. 선택한 의견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또 다른. 이 또 다른이 정말 중요해요. 또 다른. 또 다른이라는 것은 완전히 범위, 카테고리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처음에 비용적인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면 또 비용이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아예 그 워딩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비용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되겠죠.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고 되겠죠. 그러면 시간적인 측면에서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용과 시간을 이제 좀 넘어서 다른 주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실용적인 필요성 말씀드렸죠. 네, 예를 들어 대학학위라고 한번 해보죠. 대학학위는 취업을 할 때 거의 모든 회사들,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암묵적으로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공시적으로 이제 명시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 대학학위는 꼭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나중에 취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학 얼럼나이 베이스나 동문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프랙티컬 베네핏도 있지만 네, 소셜 베네핏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절대 오프토픽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 처음부터 연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실 고득점 이제 그 수강자 분들께서도 종종 하시는 실수인 오프토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은 일단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프토픽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장점을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아까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예시로 가보죠. 자, 근데 예시가 일률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인 사례만 계속 쓰시게 된다면 물론 점수가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낮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글이 매우 단조로워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적인 사례를 쓰시는 분들이
두 가지의 사례가 내용이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았어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바로 오프토픽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례는 이미 쓰셨기 때문에 뒤로 하고 다음 사례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아직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고 네, 그 첨삭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설명만 드릴게요. 연구 사례를 언급하셔야 됩니다. 연구 사례. 그래서 워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었던 this is evidence by를 쓰셔도 되지만 앞에다가 according to를 붙여주세요. 자 읽어보죠.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네, research나 survey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survey. 이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개를 다 쓰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research나 survey 둘 다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가 되겠죠. 네, 한 명의 사례나 한 명의 특정 케이스가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 네, statistics나 research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research를 쓰시는 경우에는 워딩을 이렇게 봐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e study revealed that. 네, 스터디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되겠죠. 그래서 본론의 이유 문장과 일치하는 상세한 리서치를 언급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을 했을 때 환경 수치, 뭐 CO2와 같은 카본 다이옥사이드, 우리가 이산화탄소 수치가 확실히 내려간다라는 네, 그러한 장기적인 10년간에 걸친 리서치가 있었다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언급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언급만 해주시면은 반쪽짜리입니다. 언급을 해주신 다음에 리서치 결과에 대한 이유나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 하고 이제 한두 문장 그냥 언급만 하시고 끝내시기 때문에 점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리서치가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 연구 결과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참여자들의 의견을 써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왜 그 대학하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왜 대학하기가 필요한지 그 이유가 네, 있겠죠.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 크게 보면 리서치긴 하지만 survey로 한번 해볼게요. survey. 자, survey 같은 경우에는 적정 샘플 사이즈를 그냥 고정으로 가져가 주세요.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자, 뉴욕에 있는 그런 젊은 학생들에게 1000명 정도 이제 학생들에게 네, 랜덤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혹은 9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뭐 전기차를 더 선호한다라고 답변했다가 되겠죠. 이것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론 이유와 일치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구체적이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 진술과 차별화시켜 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쓰실 때는 사실 근데 앞에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국가나 지역이나 단체명을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conducted by a tourism agency in New York이 되겠죠. 그래서 뉴욕에 있는 여행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특정 지역이나 단체명 혹은 애매하게라도 단체명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한국에 있는 뭐 Ministry of Education, 교육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겠죠. 한국에 있는 교육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대외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대학에 좀 더 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네, 뭐 시험 성적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것으로 리서치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디테일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연구조사와 설문조사는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조금 그래도 수월한 부분이 이쪽이죠. 네, 그냥 언급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최근의 스터디나 최근의 리서치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거는 학생들이 무엇 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베네핏을 네,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적이 더 잘 나오기 때문이다. 되겠죠. 간단히 한 세 문장 정도면 되겠죠. 한 두 문장에서 세 문장으로만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무리 해보실 때 이거는 궁극적으로 타겟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아웃라인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아웃라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은 제가 오늘부터 바로 과제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제가 또 강조드리죠. 글자 수 민감합니다. 글자 수는 하나의 본론 문단에 100자는 쓰셔야 돼요. 그래야 산술적으로 300자 이상이 넉넉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미니멈 100자이기 때문에 뭐 200자를 쓰셔도 되고요. 근데 적절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한 120자에서 150자가 되겠죠. 그래서 70자에서 80자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이유가 좋더라도 70자 정도밖에 안 쓰시게 되면은 예시에서 분량이 확보되지가 못합니다.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100자 이상은 써서 한번 타겟팅을 해보세요. 일단 시간을 두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늘려보세요. 100자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적정 시간은 이거는 지금 해당 상황 없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8일차 트라이얼 테스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간 민감하게 타이밍 해주셔야 됩니다. 8분에서 10분입니다. 보통 9분 정도면은 손쉽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문단 하나당입니다. 본론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본론을 작성하실 때 8분 정도고요. 또 다른 본론을 작성하실 때 8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대로 잡았을 때 20분 이내에는 완료를 해주셔야 30분 동안 나머지가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간과 글자 수를 다 목표를 다르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 마무리는 이거 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과제 진도표 올려드렸죠. 네, 진도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피셜 첨삭 과제 요거 넘버 1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시작하지 마세요. 너무 이제 일찍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넉넉하게 7월 11일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금요일이나 이제 주말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교재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교재로 가시면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볼게요. 212페이지 보실까요? 네, 아웃라인 먼저 작성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제 작성해 주세요. 아웃라인은 여기 한번 보신 다음에 본인의 아웃라인을 옆에 여백에다가 다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겹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유나 창의적인 그런 예시를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은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이 격일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1번을 해주시면 2번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까지는 그러면 적어도 1번이랑 3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과 3번 먼저 작성해 주시고 적어도 아웃라인을 5개 정도 작성 연습해 보신 다음에 첨삭과제로 넘어가세요. 지금 첨삭과제 하시게 되면 완성도가 매우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5개 해보신 다음에 하나 정도는 연습으로 적어보세요. 글을. 그런 다음에 첨삭과제에 들어가시면 완성도가 올라갈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제가 항상 다시 한번 예습과제 게시판에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해오셔야 돼요. 자, 오늘 첫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